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세계적 단편소설 작가인 기드 모파상의 후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80년대에 쓰여진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62세가 된 어느 날 문득 젊은 날에 스치듯 지나간 사랑을 깨닫고 후회하는데요. 그 젊은 시절에 그는 어떻게 했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주인공이 진정 후회할 일은 젊은 시절 놓쳐버린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심함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던 그의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 소개는 제 지난 영상 목걸이에 있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후회. 기드 모파상. 망트에 사는 사람들이 사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발씨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의 어느 슬픈 날이었다. 낙엽은 마치 굵고 느린 또 다른 비처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사발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벽난로에서 창가로, 창가에서 벽난로로 왔다 갔다 했다. 인생에는 어두운 날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은 어두운 나날 뿐이었다. 62살이기 때문에. 독신의 늙은 총각인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혼자였다. 그렇게 아무 헌신적인 사랑 없이 홀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는 헐벗고 공허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오래된 과거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과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나날,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환과 죽음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다. 젊은 남자와 늙은 여인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다 어머니 역시 돌아가셨다. 인생은 얼마나 슬픈 것인가. 그는 홀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도 곧 죽을 차례가 되었다. 그는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폴 사발씨는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웃을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은 즐길 것이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이 변함없는 확신 속에서 웃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만약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가능성만 있는 거라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면, 만일 그가 무언가를 했더라면, 그 어떤 종류의 모험이나 환희나 성공 혹은 만족을 경험했더라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고 때맞춰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62살을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래, 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재산이 조금 있었으니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기를 놓친 것일까? 아마도. 하지만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던가. 그는 무관심했다.
그뿐이었다. 무관심은 그의 큰 문제이자 단점이자 나쁜 습관이었다. 무관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얘기하고 몇몇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 어떤 여자도 사랑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적이 없었다. 그는 기다림의 달콤한 고통도 꼭 쥔 손의 숭고한 떨림도 승리한 정열의 황홀함도 알지 못했다. 두 입술이 처음으로 맞닿는 순간 정신을 잃을 만큼 서로에게 빠진 두 인간이 네 개의 팔로 서로를 껴안으며 완벽하게 행복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그때 얼마나 초인적인 행복이 홍수나듯 가슴을 부풀게 만드는가. 사발 씨는 다리를 날로 가까이 두고 평상복을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실패, 완전한 실패였다. 그러나 그도 사랑을 한 적이 있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듯 그는 사랑도 비밀스럽고 고통스럽고 안일하게 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의 오랜 동료인 상드르의 부인이자 자신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상드르 부인을 사랑했다. 아, 만약 그녀가 처녀였을 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는 그녀를 너무 늦게 만났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뒤였다. 물론 그는 그녀가 처녀였다라면 청혼을 했을 것이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가. 그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가졌던 그 감동과 헤어질 때 슬픔과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룬 그 밤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침에는 밤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덜한 감정으로 일어나곤 했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그녀는 금발에 곱슬머리를 한 너무도 예쁘고 귀엽고 상냥한 여자였다. 상드르는 그녀에게 걸맞은 남자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58이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아, 예전에 그녀 역시 그를 사랑했더라면. 사발이 상드르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녀라고 그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단지 그녀가 그것을 알아챘더라면 그녀는 아무것도 짐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그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가 얘기를 했다면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렇게 사발은 수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세세한 많은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는 상드르 부인이 젊고 매력적이었던 시절 상드르의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긴 저녁 시간을 모두 기억해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들, 그 옛날 지녔던 말투, 수많은 생각을 자아내는 조용한 그녀의 작은 미소를 생각했다. 상드르가 군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셋이서 함께 센 강변을 산책하고 풀밭에서 점심을 먹던 일을 상기했다. 그 순간 강가에 있는 작은 숲속에서 그녀와 함께 보낸 어느 오후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꾸러미에 먹을 것을 싸서 아침에 떠났다. 취할 정도로 생기가 도는 봄날이었다. 여기저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다. 새들의 지저귀임은 즐거웠고 날갯짓도 빨랐다. 태양으로 마비된 듯한 강물 바로 옆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 풀밭에서 식사를 했다. 나무 지은 냄새로 가득한 공기는 따뜻했고 그것을 달콤하게 들이마셨다. 그날 얼마나 날씨가 좋았던지. 점심을 먹고 난 후 상드르는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는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단잠이었어.
상드르 부인은 사발에 팔짱을 끼고 강가를 따라 걸었다. 그녀가 그에게 기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 취했어요. 완전히 취했다고요. 그는 가슴속까지 떨리면서 창백해짐을 느꼈고 자신의 눈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을까, 떨리는 손 때문에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커다란 플립과 수련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물었다. 이런 나를 사랑하나요?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무릎을 꿇고 싶었다. 그녀는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적어도 무어라 말은 해야 하잖아요. 하며 정면으로 그에게 퍼부어대고는 불만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할 말도 찾지 못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 모든 것이 첫날처럼 선명하게 지금에야 떠올랐다. 왜 그녀는 그에게 바보 같은 사람, 가세요. 적어도 무어라 말은 해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을까? 그는 그녀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기에게 기댔는지를 기억해냈다. 기울어진 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녀의 볼이 자신의 귀를 스치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이 접촉을 고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가 그녀에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는 이상한 눈빛을 그에게 던졌다. 분명 그녀는 야릇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좋을 대로 하세요. 피곤하시면 돌아가도록 하죠. 그가 대답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아마 상드르가 일어났을 거요. 그러자 어깨를 들썩이며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이 깼을까봐 걱정이시라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돌아가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말이 없었고 그의 팔에 기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이 왜를 한 번도 질문으로 던져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사발 씨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보다 30년이 젊은 상드르 부인이 자기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능한 일이었던가? 그의 마음속에 방금 차지한 이 의혹이 그를 괴롭혔다. 그가 보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그 행복을 잡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거라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알고 싶다. 이 의혹을 갖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알고 싶어. 그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62살이고 그녀는 58살이니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 그는 밖으로 나갔다. 상드르의 집은 그의 집과 길을 사이에 두고 거의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그가 그곳을 방문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하녀가 나와 문을 열었다. 어린 하녀는 이른 시간에 찾아온 그를 보고 놀라서 말했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사발씨?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아니다, 얘야. 지금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왔다고 주인 마님께 전해드려라. 마님은 지금 겨울에 먹을 배잼을 만드시느라 화덕에 계세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셨어요. 그래.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렴. 어린 하녀가 자리를 떴고 사발은 응접실에서 큰 보폭으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불편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 그는 요리법을 물어보듯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는 62살이지 않은가.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지금은 살찐 볼에 소리내어 웃는 거대하고 둥그스름한 뚱뚱한 여자였다. 그녀는 손을 몸에서 멀리 떨어뜨린 채 달콤한 과일즙이 끈적끈적하게 묻은 소매를 걷어올리고 걸어 나왔다.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부인. 내게 너무도 중요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왔소. 솔직하게 대답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난 언제나 솔직해요. 말해보세요. 좋소.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짐작했었소. 그녀는 웃으면서 예전에 그 말투로 대답했다. 바보 같은 사람. 첫날부터 알고 있었는거려. 사발은 떨기 시작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렇다면 뭐가요? 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했소? 뭐라고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겠소? 그녀는 더 크게 웃었다. 손가락 끝에서 시럽이 몇 방울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대답했겠느냐고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거려.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로 한 발 다가섰다. 말해보시오. 말해봐요. 점심을 먹은 후 상드르가 풀밭 위에서 잠이 들었던 그날, 거기 구부러진 곳까지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그는 기다렸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두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지요. 기억해요. 그가 떨면서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날 만약 내가 과감했더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소? 그녀는 아무런 후회가 없는 행복한 여자로서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이러니가 섞인 분명한 어조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굴복했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잼이 있는 곳으로 갔다. 사발은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처럼 거리로 다시 나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빗속을 똑바로 걸어 강가 쪽으로 내려갔다. 큰 걸음걸이로 높다란 둑에 이르자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다시 길을 걸었다. 그는 본능에 이끌린 사람처럼 오랫동안 걸었다. 옷은 빗물에 완전히 젖었고 넝마처럼 일그러진 모자에서는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듯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계속해서 정면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가슴 시린 추억이 담긴 오래전 점심을 먹었던 그날의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벌거벗은 나무 밑에 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